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오랜만에 많이 뵙네요.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네, 뵈요. 아주 요즘 바빴거든요. 바쁘시죠? 네, 요새 그렇죠. 연말 연초 그렇죠. 바쁩니다. 저희는 항상 그때가 피크입니다. 힘들어요 요새. 저도요. 아, 어쩔 수 없죠. 그쵸, 힘들어요. 맞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바쁘려나? 바쁘면 좋죠, 근데. 맞죠. 일이 많다는 거니까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노는 거보다 일하는 게 낫지. 그렇죠. 긍정적으로. 네. 네, 네. 긍정적으로. 네. 해볼까요? 네, 진행하시죠. 오늘은 저희가 이제 회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우리 시스템에서 네. 엄청 중요한 기능이에요. 회계 관리 기능. 그렇죠. 핵심이죠. 그쵸. 우리 시스템에서 되게 핵심적인 기능이고, 네. 조금 자랑을 하자면, 네. 이제 회계적인 지식이 없어도 네. 저희가 뭐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식대라든지 아니면 뭐 출장 이런 식의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네. 이제 관련한 계정 과목이 나타나서 네. 그걸로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신입사원부터 아니면 회계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 왜냐면은 영업 하시는 대표님이시거나 개발자 대표님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회계 사실 머리 아프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회계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네. 이제 제일 먼저 기초를 등록을 해야 하고요. 기초 등록할 때 저희는 이제 계좌랑 카드 내역을 기반으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네. 계좌랑 카드를 등록을 먼저 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 계좌랑 카드의 담당자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선택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저희는 내역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서 가져오나요? 은행, 카드사, 홈택스, 카드보험. 아, 그렇죠. 네.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공식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통장 정리, 카드 정리, 현금 출납장,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에서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시면 네. 여러 장부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 밑에 기타 증명 관리 전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뭐 사진을 찍거나 네. 아니면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증빙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순서에 따라서 기초정보 등록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혹시? 뭐 따로 할 말은 없는데 일단 간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간편한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 들어오시면 좌측 메뉴 세 번째 회계관리 메뉴가 자리에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정리, 장부, 기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제일 먼저 계좌정보 등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좌정보 등록 메뉴입니다. 상단에서 통장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이 목록에서 조회된 통장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조회된 거에서 선택하시면 이 하단의 상세 내역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하나를 한번 등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개인 인터넷 뱅킹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네. 우리은행을 쓰고 있습니다. 좋죠, 우리은행. 인증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인증서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PC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네. 인증서 암호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인증서를 우리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네, 이렇게 그렇죠. 저의 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등록이 되면 이렇게 화면이 보여진다라는 거. 네, 화면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선택을 하시고 네. 저기 이게 갔다 오는 겁니다. 이제 은행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은행 계좌를 3개나 사용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가져오기 우리 시스템에서 관리할 계좌를 선택을 하고 저장 네. 버튼 누르면 저장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되면 이 하단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통장 별칭 수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통 이제 끝자리 세 자리로 하시니까 447 통장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는데 뭐 이쁜 통장 그렇죠. 이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뭐 여친구 이름 넣고 우리 관리 공동 통장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관리 여부가 사용이거나 보존이거나 사용하는 거는 지금 내가 계속 사용하는 거고 그렇죠. 보존은 이거는 이제 종료시킨 통장인데 이전에 사용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싶을 때 보존. 근데 궁금한 게 보존 눌렀다가 다시 사용 눌러도 사용 가능한 건가요? 네, 요 기간 내용은 못 불러오나요? 아니요. 아, 여러분. 관리 포인트. 그렇죠. 이게 참 편리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네. 되어 있고 이제 여기 거래 가져오기. 네. 요 거래 가져오기가 사용, 미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뭐냐면 저희가 대부분의 은행 카드사들은 다 가져오기를 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요것들을 이제 가져오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계좌 외에 네. 뭐 증권사 계좌라든지 그렇죠. 그런 계좌 같은 경우에는 가져오기는 안 되고 요 개별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네. 엑셀로 이제 내역을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으시고 네. 여기 계좌번호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마스킹 처리되어 있는데 전체 계좌번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제 계좌번호이기 때문에 공개할까요? 공개? 뭐 저는 좋죠 뭐. 제 거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일단 계좌를 등록을 했습니다. 네. 하고 저장 버튼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계좌 담당 지정 메뉴입니다. 네. 계좌 담당 지정 메뉴는 이 계좌가 누가 관리하는 계좌냐, 그렇죠. 중요하죠. 회사 입장에서. 네, 누가 관리하는 계좌냐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목록에는 저장되어 있는 계좌 목록이 나타나고요. 네. 지금 하나밖에 등록 안 해서 하나 나타나는 거고 여러 개 등록하시면 여러 개 나타나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447 선택을 하면 오른쪽이 바뀌어요. 네. 여기서 지금 부여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그렇죠. 계좌 담당자가 지금 된 사람이 없어서 네. 여기 상단에 보시면 담당자 추가 네. 이거 이렇게 누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 검색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들의 목록이 나타나고요. 네. 여기서 부여할 분 선택을 해주시고 네. 사용 시작일, 사용 종료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기간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귀찮으시면 무기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무限으로 튕기면 좋겠네요. 누구? 그렇죠. 한해서 오래된 게임 좋은 거죠. 아, 좋죠. 좋은 거죠. 네. 좋죠. 네. 저장 버튼 누르면 아이고 오늘부터 네.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됐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447 통장에 박상무님이 1999년 12월 말일까지 담당자로 지정이 되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지정이 되시면 이제 이 박상무님께서는 이 통장 정리의 메뉴 그 권한이 없어도 어디 갔어? 아, 여기 있습니다. 이 통장 정리 담당 지정 메뉴에서 네. 박상무님이 접속을 하셔서 우리 447 통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근데 이거 지정은 강제사항 아니니까 뭐 원하시면 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 이제 카드 정보 등록 메뉴입니다. 네. 계좌 정보랑 똑같이 그렇죠. 카드도 등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네, 카드 등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상단에도 보시면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목록 나타나고 목록에서 내역을 선택하면 하단의 상세 내역이 변경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카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 기업인지 개인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꼭 회사 카드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대표님 개인 카드라든지 그렇죠. 이런 카드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인증서랑 아이디만 있다면. 맞습니다. 네. 네, 지금은 저는 개인 카드를 입력을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게 네. 카드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거나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여기 공인인증서 네.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편하신 걸로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 카드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저는 개인 카드고요. BC카드. 네. 우리 카드.
BC카드일 겁니다. 이 우리 카드가 헷갈려요. 네. BC카드. BC카드예요? 저번에 BC카드. 아, 그런가요? 네. BC카드로 선택을 하고요.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 이거 너무 다 공개되는데요, 이거?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카드 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네. 똑같이 인증서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방금 전 화면에서 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네. 여러 개의 카드도 한 번에 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한 카드사에 여러 여러 개의 개의 카드. 카드. 네,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선택 눌러주시면 지금 갔다 오고 있습니다. 네. 카드 타로 열심히. 네,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 귀여운 친구가 나와서 택시 이렇게 미터기처럼. 말 달리는 거. 것처럼. 아, 그렇죠. 뭔가 덜 열심히 갔다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BC카드에서 불러왔고요. 저장 버튼 누르면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저장된 거는 아래 내역에서 보시면 카드 번호 보기 하면 마스킹된 부분 모두 보실 수가 있으시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카드가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을 때 그렇죠. 유효기간이 끝나서. 그럴 네. 때는 카드 새로 등록하지 마시고 재발급 버튼 통해서 갱신하거나 재발급 하는 걸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저걸 누르면은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카드 번호로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랑 새로 한 거랑 연동이 돼서 같이 그렇죠. 데이터 이동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거나 보존하거나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거래 가져오기는 사용하거나 미사용하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보 수정하셨으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네. 카드 사용자 지정 메뉴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계좌 담당자 지정이랑 똑같이 생겼죠? 네. 이 좌측에는 등록되어 있는 카드 내역이 나타나고요. 우측에는 그 카드의 담당자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선택하면 우측 화면이 바뀌고요. 방금 전에 입력한 우리 카드 담당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임 과장님에게 권한을 부여를 하겠다. 네. 언제부터? 오늘부터. 근데 언제까지? 이제 임 과장님은 1월 말일까지 출장이 있으셔가지고 카드를 드린 거예요.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해당 기간 동안만 카드 권한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카드 사용자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시면은 지금 요 부여받으신 임 과장님께서는 여기 카드 정리 담당 지정 메뉴에서 나에게 부여받은 카드를 확인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요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나요? 네, 이게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이 얼마를 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대표님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좋아하세요. 감시를 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렇죠. 아니, 감시 아니죠. 관리 목적으로 참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그쵸. 나중에 가서 이제 덜 썼으면 좀 더 써라. 너무 많이 썼으면 적당히 해라. 되게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그렇죠. 더 써라. 더 써라. 우리 경비 인정받기.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 저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됐고요. 통합 가져오기 메뉴인데요. 네.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등록한 계좌 네. 그리고 카드 내역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의 메뉴예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계좌 카드 외에 국세 청약, 네.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통합 가져오기 메뉴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시고 네.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지금 인증서가 2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비즈글로벌. 제가 이거 좀 끌게요. 제가 참 민폐네요. 죄송합니다. 인기가 많으신데요. 네, 그러게요.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즈글로벌이라는 인증서 그리고 개인 인증서 네. 이렇게 2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 법인 인증서에는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이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상목 인증서에는 방금 전에 등록한 은행과 카드 내역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인증서별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까지 하나의 인증서로 다 된다라고 하면 한 번에 다 선택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네네네. 음. 요걸 설명을 드려야겠다.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실 때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가 이제 헷갈려요, 인증서가. 아, 그렇죠. 이게 발행용 인증서가 있고 음. 홈택스 로그인하는 인증서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등록하시고 가져올 때 쓰는 인증서는 로그인할 때 쓰는 인증서 네.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져올 내역 선택하시고요. 여기 기간 선택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짜잔, 기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기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네. 1개월씩 가져오셔야 해요. 아, 그렇나요? 네, 아, 여기서 지금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져오기를 하면 네. 잘 될 것 같지만 네.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고요. 네. 그리고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네. 뭐 일정 기간 이전 자료들은 네. 제공을 안 해줘요. 아, 은행에서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거래 내역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 5년 네네. 이렇게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 기간을 늘리는 거는 그런 이유, 그리고 너무 느려. 그렇죠. 오래 걸려요. 이게 데이터가 건수가 너무 너무 많으니까. 많으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1개월씩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간 선택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요 최근 내역 가져오기 누르시면 기간 선택 안 하고 그냥 최근 내역 가지고 오는데 네. 30일 이내 그리고 3,000건 이하의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는 이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부분 좀 잘 읽어보시면은 마지막 가져오기 한 내역부터 현재까지 내역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이긴 한데 이런 부분 좀 챙겨서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은 처음 등록을 한 거니까 그렇죠. 요 22년 12월 자료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죠? 말달리 좀 덜 열심히 갖고 오는 것 같죠? 그러게요. 이렇게 막 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닦고 해야 저희 마케팅 팀한테 부탁을 좀 한번 해봐야겠네요. 디자인 팀한테. 그런 거 좀 재밌을 것 같아. 그 만화 아세요? 개짜가족. 아, 개짜가족 알죠. 그 오프닝 할 때 아, 그 뒤에 띠- 이렇게 쫓아오는 거. 네. 네. 그렇죠. 지금 가져오기 결과에서 우리은행과 BC카드에서 지금 각각 이렇게 가져온 내역이 나타나고요. 네. 정상적으로 가져온 내역이고 이 하단에서는 만약에 어떤 뭐 오류가 기간 선택 오류가 있거나 하면은 하단에서 오류가 빨간색 발생했다고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공인인증서로 가져오기 하는 방법이 완료가 된 그렇죠. 거고요. 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아이디 패스워드 가져오기는 마찬가지로 카드 등록하실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등록을 하셨다면 그렇죠. 아이디 패스워드별로 가져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으시고 선택하면 최근 내역 가져오기, 기간 선택 가져오기 동일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게 뭐야? 카드 매출은 뭐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네. 카드 매출. 카드 매출 to be continue입니다. 네. 카드 매출 추이 컨티뉴. 네, 그러니까 to be continue. 카드 매출은 카드 매출 안내 드리는 영상에서 그렇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신금융협회에 들어가서 아이디 로그인 그걸 등록하시면 쓸 수 있다. 하셨죠. 네, 조금 더 딥한 내용은 to be continue. 네, 저희 다음 기회에 네, 다음 기회에 네. 네, 궁금하시면 한 번 더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네. 봐주세요. 이렇게 하던데 보통. 아, 그렇죠. 여기 눌러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네. 통합 가져오기 안내를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통장 정리부터는 이제 네. 저희 체험하기 데이터로 진행을 좀 할게요. 아, 왜냐면 그렇죠. 제 걸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개인 정보라 네, 간단하게. 제가 너무 많이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부끄럽습니다. 공개하면 안 돼요. 저 좀 사주세요.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맡겨놨어요? 아니, 저도 같이 먹자 이거죠. 아, 네. 네네, 좋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통장 정리 메뉴고요. 네. 들어오시면 상단에서 등록된 통장들을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 기간도 선택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진짜 편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어디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조회하려고 그러면 네. 이거 눌러서 했는데, 조회 버튼 누르면 3개월 이내만 조회해 주세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열받죠? 열받죠.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2월부터 만약 5월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2022년, 2023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12월부터 5월까지. 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편한 이게 부분이죠. 진짜 편해요. 네. 그리고 분기별로, 네. 반기별로, 연도별로. 딱 필요한 것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에 지금 숨기기 포함 미정리, 자동 정리 대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숨기기는 이 통장 내역에서 숨기기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이거는 예외적으로 숨긴 내역이야라고 네. 하면 숨기기 할 수 있는데, 숨기기를 포함해서 조회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미정리는 정리가 아직 안 된 통장 내역은 갖고 왔는데, 네. 이게 어떤 돈으로 사용됐거나 들어온 돈인지 정리가 안 된 내역만 보겠다. 그렇죠. 는 내용이고요. 자동 정리 대상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문방구에서 A 문방구에서 뭘 샀어. 네. 그때 이제 뭐 비품 구매 이렇게 정리를 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A 문방구로 거래 내용이 찍히면 그걸로 자동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상이 자동 정리 대상. 네. 그것만 따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렇죠. 요거 말고 이제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그렇죠. 조건을 선택해서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은 그 내용만 쭉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죠. 네. 은근히 많이 써요. 은근히가 아니라 정말 많이 써요. 그래요? 네.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도 가져오기 버튼이 들어있어요. 이 가져오기 버튼은 최근 내역 가져오기. 최근 내역 가져오기. 그렇죠. 굳이 통합 가져오기 들어가서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특정 부분만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네네.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록을 이제 보시면 요 좌측에 있는 부분들은 은행에서 가지고 온 내역이에요. 실제 은행에 가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건 바뀌면 안 되는 값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건 그냥 통장 정리하면 통장 정리에 찍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통장 정리 내역이고, 여기서 예를 들면 출금권에서 이 연표 버튼, 네. 파란색 연표 버튼이 이렇게 쭉 있어요. 껌껌이. 네.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펼쳐지거든요. 네. 이렇게 화면이 펼쳐지고 키워드의 입력 후 선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제 키워드를 입력을 할 건데요. 그렇죠. 1,000만 원이 출금됐는데 어디에 출금됐을까요? 가식대로 쓰고 싶긴 한데요. 네, 회식비. 너무 좋은데? 네. 접TV 말고 복리후생비로. 회식비로. 네, 이렇게 해서 회식비. 이제 회식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게 접대냐, 출장이냐, 해외 출장이냐, 회식이냐 이렇게 그렇죠.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몰라도 잘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커피 이렇게 입력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점심 이렇게 입력을 한다든지 해도 이렇게 관련된 계정 과목이 나타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회식 1,000만 원 좋습니다. 이렇게 회식 1,000만 원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사실 끝이에요. 그렇죠. 사실 끝인데 이제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입력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자, 회식비 1,000만 원 썼어요. 네. 저는 그러면 이걸 입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정해줘야지 또. 그렇죠. 특정해줘야 됩니다. 또 대표님 아셔야죠. 그렇죠. 이순신 직원분께서 네. 지금 요 1,000만 원에 사용한 직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어디 가서 먹었나? 이렇게 궁금하다면 거래처를 또 걸어주시고요. 거래처를 네, 걸어주시고 가서 이제 막 왜 이렇게 막 비싸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으니까요. 보시면 뭐 어디서 먹었다. 그리고 관리 항목은 뭐 예를 들면 뭐 서울 사무소다. 프로젝트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뭐 프로젝트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 내역은 이렇게 뭐
어떤 그렇죠. 내용을 뭐, 메모처럼 입력하실 그렇죠.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정말 짧은 단어들만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쪽에서는 이제 문장식으로. 문장 다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 오케이. 요 내역하고 관련한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세금 계산서 찾기 버튼 눌러서 세금 계산서 첨부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파일이 있다면 파일 찾기 눌러서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등록하실 수가 있고 그렇죠. 요 기타 증빙 찾기 버튼 누르면 이 기타 증빙으로 올라온 내역들을 증빙으로 사용하실 수가 그렇죠. 있으신데 요 기타 증빙은 기타 증빙 메뉴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에서 다 체크해서 요게 다 넣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 넣어놓을 수가 있고 이제 요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키워드에 한번 닫고 다시 할게요. 요 키워드에 매출 매입 관련한 키워드. 그렇죠. 매출 매입 관련한 키워드는 이렇게 하고 누르면 거래처 선택이 필요하다고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이 매출 매입에 이 키워드에서는 거래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야 이 거래처에 지금 요만큼 잔액을 계산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차감해 네.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급여라든지 경비 이런 키워드들은 직원명을 입력을 해주셔야 네. 그 직원한테 이제 매칭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뭔가 특정해서 이 돈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관련된 것들은 웬만하면은 다 거래처는 다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관리 항목이 이게 뭐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회사 차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 차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별로 네. 각각 얼마가 나가냐, 기름값은 어떻게 나가고 있고 뭐 톨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차량별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 1111 차량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요 111 관리 항목에 1111이라고 입력이 된 건들만 따로 모아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입출금 내역을 계산해서 요거는 요만큼 썼구나, 요 차량은 요만큼 보험이 나갔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렇죠. 아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드리면 다 아실 텐데 뭐 사업자가 여러 개시거나 그렇죠. 그러실 때 저 관리 항목 이용하시면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저도 업체 하나가 있는데 네. 거기 업체는 세금 계산서는 A 업체인데 실제로 돈 나가는 건 B 업체한테 나가요.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돈 나가는 업체를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 업체를 관리 항목에다 적어요. 저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좀 뭔가 이쪽에 나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나갔다 이런 거에다 쓰시면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업체명이 다를 때 이게 좀 많이 힘들거든요. 뭐 그럴 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구별을 시켜주는 항목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차량이나 이런 것들 그런 항목들 좀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프로젝트 참 엄청 좋아하시는 엄청 분들, 좋아하는 네 그렇죠. 파트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뭐 IT 업계,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많은 IT 업계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건설 쪽이라든지 그렇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프로젝트별로 입출 현황 이런 부분을 그렇죠.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프로젝트를 등록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초성을 입력을 하시면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선택하시면 그 프로젝트별로 입출금 내역을 또 따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없으면 신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이건 참 제가 애용하고 잘 쓰고 있는 파트라서 나중에 파트 가면은 좀 딥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네, 정리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회식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까만 글씨로. 근데 그렇죠. 지금 얘네는 왜 흐린 글씨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 뭐냐면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네. 자동 정리 대상입니다. 네. 자동 정리 대상이어서 이전에 이렇게 이미 정리를 한 거예요. 이 거래 내용으로. 그렇죠. 아마 보통 이제 한 달 정도를 통장 정리를 한번 하면 거의 똑같이 돌아요. 거의 루틴하게 돌죠. 루틴하게 돌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자동 정리 대상만 쭉 자동 정리를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보면 요 버튼, 초록색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그냥 자동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너무 클릭을 많이 해야 되니까 불편하시겠죠. 그렇죠. 하실 테니까 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요 통장 정리 세트 메뉴가 있어요. 그렇죠. 세트 필요한 메뉴. 모든 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게 이제 햄버거, 감자, 콜라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아, 네, 일단 다시 가시죠. 네. 통장 정리 옆에 보시면 통장 일괄 정리가 있어요. 그렇죠. 편의 기능이죠, 편의 일괄 정리로 들어오면 이제 통장 일괄 정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쭉 저장을 일일이 안 하고 이렇게 쭉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한 번에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죠? 자동 정리 대상 일괄 정리. 이거 네. 누르면 지금 여기 흐린 글씨로 있는 내역들이 자동 정리 대상이지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내역들이거든요. 그렇죠. 누르면 자동 정리 다 되는 거죠.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쭈루룩 짜잔. 쭈루룩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해놓으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루틴하게 돌아가는 루틴하게. 것들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래도 저는 하나씩 해요. 왜냐면 저는 아이고 그 파일 첨부하고 이런 거를 엄청 네. 많이 쓰거든요. 아, 그렇죠. 파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정리 어떻게 해서 그렇죠. 한 거다. 회원 계산도 첨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동 일괄 정리 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요게 이제 통장 일괄 정리. 통장 일괄 정리 2는 요게 이제 거래 내용별로 따로 모아놓은 거죠. 따로 모아서 보실 수 있게. 보시면은 이제 같은 거래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선택해서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거래처 입력하실 수 있고 직원 입력하실 수 있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요 내용으로 그렇죠. 이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가끔씩 쓰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음, 저는 특히나 이제 처음 도입하시는 분들 그렇죠. 뵙고 말씀 나누다 보면 네. 아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걸로 정리해야 된다. 네. 다 정리했는데 그럴 때는 이걸로 그냥 쭉 엎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많이 엎어봤거든요. 실수로 오판해가지고 한번 여러 번 써봤거든요. 좋죠. 그렇죠. 네, 간편하죠.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까지 하면은 이제 통장 정리, 일괄 정리 2까지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정리되지 않은 것만 또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아, 이 키워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키워드 추가 요청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아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장난 치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거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하거든요, 여러분. 들어오면 검토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면 검토하고 그렇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통합 통장 메뉴입니다. 그렇죠. 통합 통장.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 때문에? 잘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 메뉴가 뭐냐면 등록되어 있는 통장하고 현금 출납장 네. 내역들을 네. 시계열로 쭉 보는 거예요. 그렇죠. 통장별로 보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3살 전에 내가 어디로 입금 받았더라? 네. 아, 그런 거 모를 수 있죠. 하나였나? 우리였나? 국민이었나?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되죠.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다. 네. 물론 하나씩 보실 수도 있고요. 하나씩 보실 수도 있고 통합통장 누르시면 모든 은행의 내역들을 이제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으시고 그렇죠. 기간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요 기간 동안 입금 요렇게, 출금 요렇게 됐다. 그래서 네. 요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래 내용 검색해서 또 특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제 통장 정리 메뉴랑 제일 다른 점이 이제 그렇죠. 엑셀 다운로드. 요거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전 안 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없애자고 반대했었는데 정작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엑셀 다운로드로 이제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인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인쇄하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보시면 이 좌측은 이제
통장에 있는 내역 가지고 온 거고요. 그렇죠. 출금 입금 까지겠네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잔액은 저희가 이제 모든 통장을 합쳐놓은 거다 보니까 계산을 따로 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 30원, 하나에 40원 이렇게 있으면 70원으로 계산을 하고 요 입출금에 대한 계산. 아, 전체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쵸, 그쵸. 전체 계좌의 잔액들을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쵸. 그리고 어떻게 정리가 되었다. 파일 첨부가 되어 있으면 파일 줄 수가 있으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통합통장 메뉴입니다. 네. 상당히 편하네요. 괜찮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 저는 넘어가도 넘어가도 돼요.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드 정리 메뉴입니다. 통장 정리를 보셨을 테니까, 당연히. 그렇죠. 보셨을 테니까, 통장 정리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른 점은, 카드 정리는 출금한 내역밖에 없다. 그렇죠. 뜬 내역밖에 없다. 마음이 아프죠. 그쵸. 신용카드 명세서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다른 얘기인데, 카드 쓰면 문자 오잖아요. 네. 저 차단해놨어요. 와, 좀 세네요, 그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죠. 안 좋아요. 네. 네, 안 좋아가지고, 네. 차단해버렸어요. 좀 익숙해지려고. 익숙해지죠. 내가 썼다는 거 알람 받으면, 이 정도 썼구나, 익숙해지려고 했는데, 요거는 익숙한데, 이 명세표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저는 안 봐요. 명세서도요? 네. 통장에 톡 빠져나가잖아요. 그쵸. 그냥 아파해요. 난 몰랐는데. 아이고. 그리고 저는 문자도 카드 쓰면 월 초에는 괜찮거든요. 네. 왜냐면 금액이 작아 그때 그쵸. 얼마 쓰셨습니다. 그쵸,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월말이 되면 네. 무서워. 커져가지고 그게 보기가 싫어서 네.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카드, 여러분 힘내시다, 우리. 네.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상단에서 등록된 카드들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보시면 좌측은 카드사에 있는 내역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카드사 내역이고 똑같이 연필 버튼 눌러서 네. 이렇게 입력을 해서 네. 저장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완료되는 거고 그렇죠. 거래처 관련한 거라면 거래처, 직원, 관련고, 프로젝트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내역에 메모 입력하시고 생계산서 있으시면 첨부하실 수 있으시고 파일 찾기 하실 수 있으시고 기타 증빙 첨부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하나 팁 좀 드리자면, 세금계산서 웬만하면 첨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그쵸. 네,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가 혹시 몰라서 넣어놓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첩됩니다. 네, 하나는 입력 안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쵸. 네. 사실 최근에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카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중복이 돼서 네. 국세청에서는 2배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명해라. 네. 어떻게 된 거냐? 소명해라.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은 꼭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좀 좋은 거 보여드리자면, 요거. 이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요거 참 좋아합니다. 전 증빙이라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썼으면은 어디다 썼는지, 어디 업체에다 썼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증빙으로 효력이 있으니까, 그쵸. 꼭 이런 걸 첨부해서, 나중에, 이거 어디서, 뭐 오페이스에서 뭐 샀어? 라고 한다면, 그냥 말로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그쵸. 이것도 없으면, 인정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쵸. 여러분. 네. 근데 뭐 이런 거 물어보면, 하겠죠? 아니, 이게 지금은 몰라요. 그렇죠. 그때 가서 이제 내가 그렇죠. 그때 해놓을 걸. 네. 그런 거죠. 네. 그럼 뭐든지 정리는 그때그때 하세요, 여러분. 안 쌓이기 전에. 그렇죠. 그때그때 그냥 발생했을 때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미루면 까먹어요. 눈 같아서. 그렇죠. 오면서 쓸어야 돼요. 맞아. 정리를 바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네. 이제 쌓이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도 이제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요 카드에 되도록이면 체크카드는 저장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 통장에서 나갈 거니까요. 그쵸. 네. 체크카드는 일정 통장만 계좌일정부에 등록을 해놓고 그렇죠. 카드 정리는 따로 안 하시는 게 전 좋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 카드 정리에 대한 자세한 사용은 통장 정리 메뉴를 한번 보시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잘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네, 짧게 넘어가 볼까요, 한번? 그렇죠. 카드 요 일괄 정리도 똑같아요, 통장 정리하고. 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네. 네, 똑같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카드 정리. 정리 기자 다 똑같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으면 바로 통장 정리 한번 그쵸. 눌러가지고 또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네네. 통합 카드 메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통합 카드도 통합 통장이랑 똑같아요. 대신 맞습니다. 출금 내용만, 그렇죠. 쓴 내용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들어온 내역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네. 아픈 메뉴고요. 상단에서 카드별로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렇죠. 통합 카드라고 해서 요 모든 등록되어 있는 모든 카드의 카드 사용 내역을 시계열로 쭉 정리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12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굉장히 얇게 썼네요. 그렇죠. 이러면 더 쓰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요? 네. 아, 아니면 기특하다고. 여기 부서가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좋게 쓰긴 했네요, 진짜로. 네. 마찬가지로 네. 조회하실 수 있으시고 엑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카드사보다 여기가 편하더라고요. 아, 저도요. 어차피 내역이 다 여기 불러와지니까 이게 좀 더 편한 감이 저는 있었어요. 왜냐면 카드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네. 설치 계속 하라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저도 여기서 그냥 전 웬만하면 여기서 처리하는 이렇게 거고, 검색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쪽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값이 틀리다면 좀 문제가 되는데 뭐 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가계부를 했었어요. 따로 가계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개인이 쓰게. 그래서 뭐 데이트 비용 이렇게 입력하면 데이트 비용으로 정리가 되는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그래서 잘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좋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통합카드도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현금 출납장 기능인데요. 네, 현금 출납장 기능도 정리하는 거는 통장이랑 카드랑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지금 현금 출납장은 현금 영수증 말고 그렇죠, 현금이 왔다 갔다 했어.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그렇죠.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첫 번째로 상단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요. 네, 상단에 이제 목록에 조회된 내역이 나타나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고 지출한 건지 들어온 건지 잔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연필 버튼을 누르면 펼쳐졌지만 이 현금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현금 지출, 현금 수입을 통해서 각각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현금 지출 입력하면 언제 했냐, 시간 언제냐? 시간 언제냐, 전 12시, 아이고 12시 5초. 오, 섬세하시네요. 아이고 숫자만 입력하. 네, 6,500원. 점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또 거래처 직원 관리 항목 프로젝트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하단의 내용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현금 쓴 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똑같아요. 통장 정리랑. 아, 그렇죠. 네. 이제 단지 무슨 단서가 있지 않고 저희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거냐 뭐 이런 거 차이니까 이런 거 현금 시작 관리할 때는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 시제 관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요 메뉴 같은 경우는 요걸 좀 봐주셔야 돼요. 현금 기초 등록.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시스템을 처음 사용할 때 네. 현금이 얼마가 있냐를 그렇죠. 입력을 해주시면 그 금액부터 계산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기초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 탄탄해야죠. 그렇죠. 기초 탄탄해야죠. 기초 꼬이면은 뒤에 데이터 아무리 정확해도 다 꼬여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금 영수증이고요. 그렇죠. 현금 영수증 내가 쓴 거, 그렇죠. 내가 쓴 거. 내가 쓴 현금 영수증을 그렇죠. 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끌고 오나요? 국세청에서 가지고 그렇죠. 홈택스에서 가지고 온 거죠. 네. 그렇게 가지고 오면 이제 똑같아요. 통장 정리 그렇죠. 통장 통장이랑 똑같습니다. 정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여기 연필 버튼 누르면 화면 열리고요. 그렇죠. 내용 입력하실 수 있으시고 메모라든지 증빙 있으시면은 이제 올리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발행하지도 마세요, 그냥. 발행받지도 말고 안 됩니다. 현금 좀 받았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또 해보면 그렇죠. 카페 못 오니까요.
내용식 딱 누르시면 내용식대로 이제 입력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쵸.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증빙 관리입니다. 그렇죠. 기타 증빙 관리가 뭐냐면 통장 내역도 아니고 카드 내역도 아니고 그쵸. 어디서 거래명세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좋을까요? 사비 지출. 사비 지출했을 그렇죠. 때라든지 그리고 열쇠집 가서 열쇠 복사했을 때 그렇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있죠. 네. 충분히. 그럴 때 조그만 종이 영수증 받는다든지 그렇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핸드폰 우리 어플을 켜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이 메뉴는 기타 증빙 관리 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전체는 관리자가 모든 등록되어 있는 기타 증빙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메뉴이고요. 그렇죠. 직원분들께서는 각각 나의 기타 증빙 관리라는 메뉴가 그렇죠. 따로 있어서 각자의 것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아까 전에 통장 정리, 카드 정리 쪽에서 보셨던 기타 증빙에 이 영수증을 첨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첨부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전자결제라든지 그렇죠. 결제 서류 올리실 때 첨부할 수 있죠. 첨부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앱에서 하면은 그냥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지금 PC니까요. 신규 버튼 누르면 이렇게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파일을 첨부하면 새로 올라갔죠. 그렇죠. 이거를 일자 입력해 주시고요. 이게 영수증인지 세금계산서인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렇죠. 거래처가 있다면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 여기 어떤 용도인지 입력을 해 주시고 요거에 요 증빙 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요 증빙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용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제 증빙으로 완료가 된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이 되면 지금 5만 원짜리 증빙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등록하고 관리하는 건 이렇게 하는데 아마 보통 이제 나의 증빙 관리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등록하신다라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빼놓을 뻔했다. 요 공유 여부가 있어요. 아, 이거 좀 중요하죠, 이건. 네. 네. 요 공유 여부가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오라고 되어 있으면 뭐 전자결제에서 요 기타 증빙을 불러오면 공유 여부가 아니오라고 되어 있으면 홀린 본인 말고는 네, 다 사용 못. 사용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얘라고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본인이 올렸는데 본인이 써야죠. 그렇죠.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뭐 급한 경우에는 얘 눌러놓고 이제 다른 직원분들한테 그쵸, 요청할 그쵸.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이렇게 뭐 대신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것도 유용한 기능이더라고요. 그쵸. 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보관할 용 파일들을. 이거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엄청 좋은 게 다 네. 올려놓으면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담당자들 바뀌고 컴퓨터 바뀌고 이러면 그렇죠. 이거 못 찾거든요, 파일. 네. 아무리 잘 정리가 되어 있어도 그렇죠. 찾기 어려운데 다 부러져 있어요, 여러분. 네. 찾기 어려운데 그래서 등록해 놓으시면 그렇죠. 저는 웬만하면 여기서 다 뭐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여기다 업로드를 하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뭐 그래서 컴퓨터 자체에서는 파일을 따로 보관을 안 해요. 요즘은. 그렇죠. 네. 여기다 다 올려놓고 이거를 쓰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사 증빙까지 해드렸고요. 네. 받을 어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받을 어음 메뉴인데요. 받을 어음 메뉴 상단에서 거래처라든지 상태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조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조회한 내역이 여기 목록에 나타나고요. 네. 목록에서 내역을 선택하면 이 하단에 내역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수정하시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새로 추가하신다고 했을 때 받을 어음이 있다고 새로 추가하신다고 하면 추가 버튼. 이 추가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다 백지장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거래처를 입력을 하시면 초성을 입력을 하시면
등록된 거래처가 나타나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선택하시고 요 어음 받은 수령일 언제인지, 만기일 이제 네. 언제인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쵸. 어음 금액이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한 5천만 원 쓰시죠? 아, 바드럼인가요? 네. 한 50억 막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써볼까요? 네, 좋습니다. 든든한데요? 네. 아니 든든한가? 든든하죠.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어음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네. 맨날 헷갈려요. 이중 1월이랑 2023년이라고 안 써요. 맨날 그렇죠. 2022년이라고 써요. 계속 2022 뭐 이런 식의 번호가 있겠죠. 네. 아래 내용들 입력하실 부분들 있으면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여기도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렇죠. 프로젝트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관련한 파일이 있다면 파일 찾기에서 첨부해 놓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죠. 설명 필요하면 비고란에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입력칸에서는 파일 첨부 기능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일 첨부 꼭 하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네. 이게 내일 모레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렇죠. 이 파일이 어디 있었지? 그렇죠. 근데 저번 달에 어디 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등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각종 조사를 한번 당해봐야 안 당하는 게 좋죠. 그렇죠. 안 당하는 게 좋은데 한번 당해봐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되도록이면 안 느끼고 그냥 첨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어음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급 어음 메뉴입니다. 받을 어음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대신 이거는 기분이 안 좋죠. 줘야 할 어음이기 그렇죠.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네. 거죠. 마침 목록에도 안 나타나네요. 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똑같이 상단에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된 목록이 여기 목록에 나타나고요. 선택하면 상세 내역이 바뀌는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추가 버튼 눌러서 이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거래처에 초성 입력하면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입력하면 안 돼요. 네. 초성으로 꼭 입력을 해야 돼요. 네. 그 거래처랑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발행일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500만 원만 할게요. 네. 만기일 입력을 해 주시고요. 번호 입력해 주시고 프로젝트 있다면 프로젝트 입력해 주시고요. 파일 첨부하실 수 있으시고 비고에 메모하실 수 있으시고 그렇죠. 네, 저장 버튼 누르면 어음 저장이 되고요. 네. 네, 이렇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통장 정리 담당 지정인데 넘어가시죠. 요거 이제 한 번만 찍고만 넘어갈게요. 네. 요거 이제 통장 정리 봐주세요. 그렇죠. 대신 다른 점은 요거는 담당자가 보는 메뉴예요. 그렇죠. 전체 관리자가 보시는 메뉴가 아니라 네. 요 계좌 담당자로 지정받으신 분께서만 보시는 메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카드 정리, 카드 담당 지정도 마찬가지시고요. 네. 카드 담당자, 카드 사용자일 수도 있겠죠. 네. 상단에 또 보시면은 네. 똑같 통장 정리랑 다 똑같기 때문에 그쪽 메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개표는 일자별로 입출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메뉴예요. 그렇죠. 네. 들어오면 상단에서 조회 기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조회 버튼 누르시면 여기 입출금 내역에 이제 어떤 키워드로 어떤 회계 계정 과목으로 네. 입금이 어떻게 됐고 추금이 어떻게 됐고 네. 합계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이제 입출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좌하고 현금이 지금 얼마가 있다. 그렇죠. 전일 얼마가 있었고 입금 출금 어떻게 돼서 금일 이렇게 되어 있는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카드 내역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전일 누계 사용이 0이네요. 다 안 썼나봐요. 안 쓰니까 안 불러지나. 어제 오늘 안 쓴 거고 그렇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전일에 얼마 썼고 오늘 얼마 썼고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렇죠. 합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받을 어음은 내역 있으시면은 이쪽에서
배가 아프신 건가요? 아직 배고픈가? 아, 배고파. 저 고구마 있는데. 거절. 제 가방, 도라에몽 가방에나 다 있어요. 네. 어렵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 일개표는 요 하단에 인쇄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인쇄하시거나 여러 가지 형태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계정별 원장 메뉴입니다. 계정별 원장은 지금 이제 우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계정별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르면 세 종목을 또 볼 수 있는 이렇게 거죠. 해서 이제 만약에 매입 대금을 눌렀다 누르면 이제 이 일자에 이렇게 입출이 됐다. 그렇죠. 계정별로 이렇게 입출이 됐다고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정별 원장인데 요 우측 상단 보시면 계정별 입출금장 있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요. 이제 합계 금액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합계 금액으로 그렇죠. 볼 수 있고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제 요게 일자별로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한 그렇죠.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정별 집계장입니다. 계정별 집계장은 사용된 계정들만 그렇죠. 계산해서 해당 기간에 쓰인 항목들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 그렇죠. 지금 그렇죠. 보니까 이제 12월 11일부터 1월 11일까지 입금은 이런 키워드로 이제 입금이 들어왔고 그렇죠. 출금은 이렇게 되었다. 네. 그래서 지금 합계 금액이 이렇게 되었다. 입금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출금이 별로 안 됐네요. 그렇죠. 되게 좋네요. 저 매출 대금이 확 등장한 거 보니까 저기 아마 어음의 영향이 강한 거죠. 너무 금액이 커서. 그러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정별 집계장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엑셀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네. 지금 집계장인데 네. 상세 출금장, 상세 입금장이라고 해서 네. 출금 입금만 따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출금한 내용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 입금장 가시면 입금한 내용만 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요게 계정별 집계장, 상세 출금장, 입금장 메뉴였고요. 네. 관리 항목별 입출금장 메뉴입니다. 이것도 참 유용한 기능이죠. 그렇죠.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 부분이 상단에서 이제 조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요 좌측의 목록에 조회된 관리 항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관리 항목들이 나타나는데 관리 항목 처음에 이제 입력하는 거 통장 정리해서 안내 드릴 때 그렇죠. 뭐 차량 번호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사업소가 여러 군데시라면 사업소 네. 뭐 이런 것들로 정리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 관리 항목에 지금 미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렇게 따로 통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로 이렇게 리포트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관리 항목으로 보실 수도 있고 직원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렇죠. 거래처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프로젝트별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관리 항목별로 입출금장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출금만 따로 보실 수 있으시고 입금만 따로 보실 수 있으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알뜰하게 사용하시면은 참 좋더라고요. 직원별로 관리할 수도 있고. 관리 항목별 입출금장이 되게 좋아요. 활용도가 좋아요. 그렇죠. 네. 저는 많이 쓰고 있어요. 네. 특히 여기 직원별로 돈 나가는 거, 사비 지출 나가는 거. 유독 사비 지출을 많이 지출하는 직원이 한 명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조사를 좀 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네. 중요하죠. 너무 많아요, 사비 지출이. 참 이상한 상황인데. 네. 요 분도 참 많으시네요, 그죠? 대표님이신가? 대표님이신가 네. 봐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대표님은. 뭐. 대출 계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 대출 계좌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똑같이 가지고 와요. 그렇죠. 대출 그 내역을. 네. 그래서 뭐 잔액이 얼마가 있고 원금이나 이자 어떻게 납부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쭉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고요. 네. 그래서 대출 계좌 등록해서 이렇게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다. 네. 외화 계좌도
계좌 등록하실 때 외화 계좌 등록을 해주시면 그 외화 계좌 메뉴에서 따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 지금 입출금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외화 계좌 메뉴에서 따로 보실 수 있으시고 뭐 네.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통장 정리 메뉴에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세요? 회계 관리 진행을 해봤는데 네. 즐거우셨나요? 즐거웠냐고요? 아이고, 즐거웠죠. 여러분한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유용한 시간이었고. 뭐 이렇게 따로 또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셨어요? 뭐 따로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제 좀, 이런 것들에서 처음 접하는 거니까 많은 부분들이 낯설 수는 있어요. 원래 이제 회계를 하시던 분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저도 거의 한 7, 8년을 회계 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처음 접했을 때 낯설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네, 쓰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다 한 듯이 저희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려울지언정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번 그거 한번 찍어볼까요? 어떤가요? 클로징. 아, 클로징. 클로징. 어떤 걸 할까요? 이렇게 해보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연락해주세요. 아,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좋아요. 그냥 좋은 하루 되야하고 끝났습니다. 해줘. 그 감독님 계속 띄우지 말랬죠. 그러지. 지겹다고. 근데 사실 저는 그냥 각인되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나도. 그죠. 계속 각인되게 해주는 게 더 좋은데. 일단,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